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9일 자 1호 경마 서울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1호 경마 상승세가 뚜렷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부진했습니다. 자 이번주에 확실한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1호 경마 준비된 강공역 경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경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 한번 시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명하게 이렇게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제가 1경주를 먼저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첫 경주지만은 A급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경주, 7경주, 9경주 A급, 10경주는 오늘 메인입니다. 그리고 11경주까지 자 1경주 A급, 9경주 A급, 10경주 메인, 그리고 3경주, 7경주, 11경주 역시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이거 A급으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죠. 정확하게 3대 마필을 먼저 여러분께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3대 마필. 자 먼저 말인 4번 매직 스트롱입니다. 이 마필은 누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까지 추천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 결론적으로 봤을 때 33조에서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좀 안 나오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서인석 조교사가 직접 이 마필을 훈련을 전담을 했습니다. 워낙 뭐 능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럴 마필이 아닌데, 그래서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시행했고 그에 따른 이 마필의 보완할 점을 확실하게 찾아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에 4번 매직 스트롱은 이 편성이라면은 자 이거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4번 마필 내용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4번 마필. 자 여기 말이 6번 물레방아, 이 마필은 정말 이 훈련 때 모습만 놓고 보면은 무조건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항상 실전에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난데, 자 근데 뭐 직전 경주는 최근 대비 걸음이 가장 좋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전히 상태는 좋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해볼만한 돼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6번 마필. 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26조 마방이 이렇게 뭐 고가의 마필이 없는데 물레방아 정도라면 상당히 기대를 하고 도입한 마필이고요. 자 어쨌든 준비는 된 마필 6번 마필 인정하고요. 자 여기 이제 키를 지키는 마필은 말이 8번 용암마랭고죠. 용암마랭고 주행사 때 거의 꼴찌, 데뷔전 때 인기순위 꼴찌, 성적 하위권, 그리고 직전에 3등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성적이라면은 만약에 마주 또는 조교사라면은 만족을 해야 되겠죠. 만족을 못합니다. 자 이 용암마랭고라는 마필이 퍼링투 뮤직의 그런 자마인데 형제마로서는 한각 에이스라는 마필 기대해주죠. 이 마필이 2등급까지 간 포인마입니다. 그러니까는 모계 형제 마필이 상당히 잘 떴던 전력이고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에 단순하게 기대감만 있어서가 아니라 직전 경주에는 최근 대비 완벽하게 마필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많이 찼고요. 적응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8번 마필 인정합니다. 견적으로 봤을 때 1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임팩트 있게 3대 마필 강하게 누립니다. 정리합니다. 내용은 다 말씀드렸죠. 4번 그리고 6번 여기에 8번. 일단은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복조 공략인데 제가 볼 때는 8번의 믿음이 좀 더 강하게 가져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충마 선정을 해보겠고, 자 이상적인 거는 복조 공략입니다. 4번 6번 8번 3두의 마필. 자 이 3두의 마필 어쨌든 간에 강하게 1경주에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첫 경주를 적중을 하고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경주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 편성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전개를 분석해 보니까는 또 마필의 능력을 분석해 보니까는 정작도 되는 마필들이 몇 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전개를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먼저 말이 외곽에 있는 맥스마, 저는 일단 삭제라고 합니다. 이 마필이 기댐 때문에 재검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게 뒷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뒷심이 너무 없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GM사 때 모습 자체는 좀 여유가 있었던 모습이었죠. 걸음 자체가 여유가 있었는데
여전히 병력이 계속 있습니다. 관절염, 파행, 관절염까지. 하다못해 직전에 GM사를 치고 난 다음에도 관절염의 판정을 받았었고, 그런데 훈련을 강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훈련도 약하고요. 거리는 1200m 레이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행을 받아도 쉽진 않다. 10번 마필. 그러면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2번 슈퍼원, 4번 하트케이, 그리고 6번 오스틴 리더인데 전개를 놓고 봤을 때 어차피 하트케이는 종반에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10번이 불안하다면은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2번 슈퍼원, 그리고 6번 오스틴 리더인데, 자, 이 오스틴 리더는 이때 경주력만 발휘가 되면 금상첨화죠. 이때 순발력만 발휘가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마필은 초반에 악벽이 좀 있습니다. 출발에 따른 기복이 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잘 되면은 들어오는 거고, 출발이 안 되면은 그냥 가능성만 보이고 뒷심만 보여주는 마필. 뒷심이 없는 마필 아닙니다. 출발만 되면 되는데 그 점이 좀 변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축마 선정이 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트케이라는 마필을 1200에서 축으로 인정하기에는 그렇게 또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슈퍼원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필은 그래도 초반에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꾸준한 순발력이 있고요. 또한 최근의 걸음을 놓고 보면 종반의 뒷심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위권에 붙으면 버틸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2번 마필, 4번 마필, 여기 6번 마필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요. 제가 딱 한 마리를 더 안고 한다면은 발이 7번입니다. 아메노. 보여준 거는 전혀 없죠. 근데 제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미 GM사 때, 이거는 추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의 거리와 편성만 맞는다면은 무시할 수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신영철 기수의 안전교체. 최근에 서울에서는 가장 무서운 기수가 신영철 기수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기승전결까지 먹었기 때문에 현재 유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강공은 정말 필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이번 경주 7번 아메노는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마필이 고배당 복병마입니다. 이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0번이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2번과 6번이 가능권인데 출발이 6번이 여전히 기복이 좀 있다. 그러면 2번 마필 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6번 그리고 4번 여기에 복병까지 7번. 현장에서 제가 4번이냐 2번이냐의 축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뭐 주로가 그렇게 빠르지만 않는다면은, 주로가 그렇게 무겁지만 않는다면 2번 슈퍼원에 따른 기대치를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2번을 축을 해서 6번, 4번, 7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1경주 A급에 이어서 강공략 경주고, 자, 이 편성은 일단은 강축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기 맛비를 살포시 뒤로 돌리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3경주. 자, 먼저 믿을 수 있는 맛비는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런던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는 지난 8월 20일 경주가 역시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유 없이 성적이 나오는 마필은 없다. 거의 정말 어부지리를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한 마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그 외의 마필들이 고만고만한 과정에서 조금은 우위를 점하는 마필, 이런 경주는 어부질이죠. 그런데 런던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뒷심이 없었다가 지난 8월 2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입전개로서도 또는 외곽전개를 펼치면서도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직전에는 월등했던 걸음이었죠. 그러니까는 런던 에이스는 이 편성이라면은 일단 인정합니다. 9번 마필. 제가 이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6번 라운드 코브라입니다. 라운드 코브라. 그러니까는 라운드 코브라도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성적만 놓고 보면은 6등급에서 4마 신차 우승? 승급한 이후에도 기록이 나쁘진 않네. 게다가 훈련강도 높였고 최범현 기수의 기승? 이것만 놓고 보면 거의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라운드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 필요한 게 승급한 다음에 일단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병력이 좀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파행기 여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이마필이 뒷심이 거의 14초대입니다. 지온F 타임이 3월 타임이 거의 40초대 육박하죠. 빠른 기록이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는 선행을 편하게 나서도 이게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외곽 게이트는 제가 축으로 인정하는 런던 에이스. 이 마필이 만만치 않게 빠릅니다. 그럼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라운드 코브라가 만약에 선입전개를 펼친다. 과연 이 마필의 뒷심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6번 마필의 믿음은 크지는 않습니다. 대학 마필은 말이 8번 한강파라는 마필. 일단은 뭐 직전 경주에 부진해서 재검을 공백기를 거쳤고요. 근데 이 마필은 6등급까지 내용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걸음이 좋습니다. 여력 자체가 거의 뭐 13초대 초반이죠. 어차피 앞서는 9번 마필이 정리가 되고 여기 6번 마필의 뒷심이 불안하다면은 8번 마필의 전개와 종반의 뒷심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8번 마필. 자, 7번 금전사도 39조 만에 나오는데 일단은 GM사이드 걸으면 좋았고요. 이 마필이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과연 문세훈 기수를 기승을 시켰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6등급에서의 경주력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이 마필도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7번 마필 노리고요.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3번인데 힐링 에이븐 외산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5등급으로 강급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주입니다. 그런데 힐링 에이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4등급에서 혼합 4등급 경주에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은 5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방에서도 오히려 강급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4등급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강급의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고,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푸르칸 기수의 안장 교체 직전에서 또 한 번의 재기승이고요. 자, 이거 강공을 한다면은 뒷심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안고 가셔야 됩니다. 3번 마필. 그러니까는 이전의 성적을 너무 이 마필에 대해서는 최선을 보기는 쉽진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5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3번 마필을 저는 인정합니다. 자, 3경주는 두 번째 강공야이고요. 포인트는 6번 라운드 코브라는 일단은 뒤로 미루고요. 주목할 마필은 축은 9번입니다. 인정. 노림수는 8번, 7번 한강파워, 금전사. 여기에 3번 마필까지는 필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9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7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간의 접전이고요. 뭐 압축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경주입니다. 4경주. 그럼 뭐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마필에 따른 능력 평가만 한다면은 충분히 간명하지만은 적중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인정이 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11번 마필이죠. 글라디우스란 마필. 글라디우스. 이 마필도 성장세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러니까는 GM사 때는 그렇게 뭐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요. 근데 데뷔전 때 걸음은 뒷심의 월등히 탄력에서 우위를 점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가 이게 포인트인데, 물론 이제 직전의 편성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5등급 레이스에서 약하긴 했지만은 이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번 예수리아가 선행을 받아가지고 종반에 버티는 그런 성적을 냈고요. 그런데 빠르고 가벼운 주로에서 선행용 마필이 버티는 걸음이었는데 글라디우스가 종반의 추입으로 종반의 코차 대결을 펼쳤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거는 거의 자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전 대비 이 편성이 조금은 강해지긴 했는데 그렇게 뭐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글라디우스의 이런 능력이라면 일단은 강축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11번 마필 믿고요. 2회 마필은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바로 2번 스탠바이미 그리고 5번 대응 클래스인데, 대응 클래스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닙니다만 계속 여건이 나빠졌습니다. 나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난 7월 22일 날 준우승을 했을 때 51.5kg, 그 다음에 55kg를 짊어지고 준우승, 직전에 56kg를 짊어지고 인기순위 1위 마필 3등 했고요. 이번에는 또 늘었습니다. 56.5kg. 자, 물론 이 정도의 부중을 짊어지고도 꾸준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5번 마필보다는 2번 스탠바이미가 훨씬 더 능력이 센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인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훨씬 더 센 마필이고, 참고로 직전 경주에 거의 경합 양상에서 이 마필이 졌던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종반에 진로가 막혔습니다.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입상 도전 마필.
2번이고요. 자, 2위 마필은 4번 럭키 크라운.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 마방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마필들이 신기하리만큼 다 좋아집니다. 최근에 29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럭키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기본의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한 마필. 11조만에 럭이라는데 여전히 걸으면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 52.5kg의 부담 중량. 이 마필까지는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마필을 보는 게 이때 부진했었죠. 보시면은 이때 체중이 475kg에서 직전 경주 458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백기를 거치면서 479, 거의 좋았을 때 체중을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럭키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4경주의 요점은 이거네요. 11번 마필을 축으로 인정이 되는데 과연 5번이냐 아니면 2회 마필이냐. 5번은 상대적으로 밀립니다. 노림수의 마필 2번 스탠바이미 저는 한방 유력하게 보고요. 4번 럭키 크라운도 가능권입니다. 11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4번, 그리고 5번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도 강축이 있고요. 2위권 접전. 강축의 2위권 접전의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목하실 마필은 말이 5번 라운더 데스라는 마필입니다. 라운더 데스. 상당히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좋네요. 일단은 데뷔전 때도 이 마필이 거의 하위권에 그치긴 했는데, 보시면은 지원 F타임이 12.2입니다. 물론 이제 나홀로 질주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꼴찌에서 이 마필은 거의 날라들어오는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반대였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순발력은 좋았는데 파워감이 조금은 아쉬웠던 마필. 뒷심이. 근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뒷심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직전 경주 선행전기 아니었고요. 추입으로 순수하게 중반에 상대를 압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뭐 선행을 나서도 좋고요. 뭐 추임력도 좋습니다. 이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라운더 데스. 이 마필을 인정을 하고요. 이 경주의 포인트는 바로 6번 원더풀 섀도우 그리고 8번 행복한 승자입니다. 이 뒤의 마필. 보시면은 행복한 승자는 6등급까지는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거의 선행 선입형 마필이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의 이 마필은 거의 편하게 내측의 최적의 전개였는데 중반의 걸음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8번 마필 마찬가지죠. 원더풀 섀도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의 선행 1변도였습니다. 선행 1변도의 모습이었는데 52kg를 집어줬을 때 간신히 버텼죠. 그러니까는 우승하는 마필과 구마 신차를 보이면서 큐피드보, 아인 슈페너 이 마필과의 경합 양상에서 그냥 간신히 버티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부중이 늘었죠. 54kg 종반에 걸음이 안 나옵니다. 이때는 14초대. 직전에는 다습주로다 보니까는 종반의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13초 7, 39초 플랫. 자, 특히나 이 원더풀 섀도우 마필은 선행이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왜? 모래 맞는 거에 상당히 민감한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겠느냐? 선행을 나선다고 해도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상대성이 있죠. 8번과 6번은 서로 불리한 겁니다. 이 뒤의 마필이.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내측에 있는 3번 마필 또는 2번 마필 이 마필들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안 보는데 스피어 골드 원평 광야가 엄청나게 만만찮게 빠릅니다. 여러분으로 봤을 때는 6번과 8번의 기대치를 높여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번에 필히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담쟁이 아누고입니다. 담쟁이 아누고 자그마한 마치지만 강단이 정말 좋고요. 제가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는 게 그러면 이 마필이 종반에 올라와야 되는데 언제 올라오느냐? 보시면은 직전 경주에도 그룹4라든가 천행채시 앞선에 그나마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그런 여건에서도 이 마필은 종반에 올라왔습니다. 선행용 마필을 제치고 올라왔고요. 자, 그런데 이번 편성은 오히려 앞선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담쟁이 아르고가 올라올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거 직전에 영상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 시간 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라 들어왔습니다. 상대를 압도했고요. 그래서 선두권이 불안하다면은 1번 마필은 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여기 이제 7번 아침 메모리도 역시 올라올 여지가 있겠죠. 그나마 받친다면은 저는 6번의 경쟁력은 없어 보이고요. 그나마 받치면 행복한 승자. 이 맞필이 그래도 6등급 시절에서는 나름대로 선입전개로서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또는 뒷심에서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맞필까지는 안고 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8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경주는 원래 이제 주력은 아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라운더 데스는 믿음직스러운 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방을 1번을 유력하게 보고요. 7번 아치 메모리 여기에 안고 가면은 8번 행복한 승자입니다. 5번 라운더 데스를 축으로 해서 1번 담쟁이 아르고 7번 아치 메모리 8번 행복한 승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스 역시 강축의 2위권 접전입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레이스가 되고요. 강축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정말 좀 그러네요. 이 나노메타라는 마필인데 자, 이 나노메타는 나름대로 이제 엘리트 코스를 좀 밟았던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기대치가 있었고 대상경주, 특별경주, 주요 대상경주에 출전하면서 여러분들 이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자, 성적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거기서는 안 보이니까는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율 봤을 때 2세 최강자전이었죠? 2022년도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그때 뛰었던 마필들이 뭐 스피드형, 판타스틱 킹덤 이런 마필들입니다. 럭키선, 즐거운 요정 여기 있죠. 그때 당시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나노메타입니다. 2세 당시에 그 정도로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고 그런데 코리안 더비 스포츠 수업의 대상경주 부진한 거는 이해합니다. 워낙 셌기 때문에. 그리고 4등급 강편수에서 마필이 준우승을 했죠.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였는데 이 경주를 보시면 나노메타는 마필이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뒤에 있다가 그것도 그냥 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뒤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정도로 마필의 컨디션이 떨어졌을까?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뭐 아픈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심하게 여러분은 직전에는 능력 대비 전혀 보이지 못했던 모습이었고 자 이번에는 믿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노메타 이 정도의 사이즈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능력평가 의미 없겠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능력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능력을 보시면 되고요. 축입니다. 나노메타 강력한 축 인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데 내 측에 1번, 2번이 많이 팔리죠. 근데 2번 은빛 돌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시면 이마필이 물론 이제 앞선에 힘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뒷심의 걸음이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14초대죠. 주원 F 200m 기록이 14초대 3롱 타임이 거의 40초대에 육박합니다. 거의 뒷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는 5등급의 편성이 너무 약했던 레이스지만 잘 뛰었고요. 이번에 승급전 저는 메리트는 크지 않다 봅니다. 오히려 능력은 이번 한강질주죠. 4등급에서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또는 최근에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일단 인정하고요. 반면에 2번 마필은 저는 삭제를 합니다. 2번 마필 여기 노림수가 이거는 싹 다 보병입니다. 근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로 안고 가야 되고요. 먼저 말이 4번 썬더 플래시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 전형적으로 초반에 약점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 51kg 이상규 기수의 기승 제가 지난주에 강공략 경주에서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을 정말 처음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필이 뭐였죠? 송암드래곤이었나요? 아무튼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것도 노립니다. 썬더 플래시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상규 기수가 열심히 하는 것 치고는 기술술이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데 근데 지난주에 상당 부분 자신감을 많이 찾았고요. 또한 이 편성에서는 자 이마 앞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에 따른 내용도 있겠고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썬더 플래시입니다. 썬더 플래시 무조건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자, 그리고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7번 올포유 드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직전에 부진했기 때문에 이 마필은 검증은 필요하지만은 앞선의 5등급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전략이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이 다이아키. 딱 이런 편성이죠. 다이아키도 최근에 거의 바닥인데
최근에 상승세의 29조 마방의 맞필, 그리고 추입력 발휘 강점 있는 맞필이고 직전 대비 훈련감도 높이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맞필은 자력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편성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저는 6번, 1번을 노리는데 이외의 맞필들은 거의 경쟁력이 없다 봅니다. 그러면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맞필들이 어떤 맞필이냐면은 4번 썬더 플래시, 7번 올포유 드립, 9번 다이아키. 소위 말해서 7번, 9번도 안 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받치기이기 때문에 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축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직전의 능력 대비 전혀 아니었고요. 6번 축의 1번 이외의 맞표는 배당 맞표이죠. 4번, 7번, 9번입니다. 이 맞필들은 어차피 환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축의 1번, 4번, 7번, 9번입니다. 6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기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고요. 자, 이제 후반부에는 9, 10, 11이 다 강공략입니다. 특히 A급 두 개가 있겠고, 자, 이번 제 7경주 자신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세 번째 강공략이고요. 먼저 이 편성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은 외곽에는 헌터블레이드, 제가 이번에 인정하는 축인데 이 마필을 제하고서는 싹 다 느린 마필들입니다.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4번 영웅대마 완벽한 추임마죠. 2번 찬란한 날 엄청난 추임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의 추임력은 당연히 좋은데 초반에 그만큼 약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마필들이. 자, 그래서 헌터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전개라든가 여건이 너무 좋네요. 물론 이제 부담이 좀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가장 유력한 마필입니다. 9번 마필 인정하고요. 제가 강공략으로 노리는 이유가 보시면은 찬란한 날 엄청난 추임만이죠. 초반에 약점이 있습니다. 영웅대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마필은 자력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선이 무너져야지만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면은 주목할 마필, 노림수의 마필이 오촌복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습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마필은 딱 한 마리, 오촌복밖에 없습니다. 오촌복. 자, 물론 이제 오촌복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빠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자유마고요. 추임력도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의 선행 선입을 봅니다. 특히 선행 찬스. 자, 이거 서인석 주교사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또는 이현정 교수의 그런 기술을 감안해 본다면은 초반에 이 마필 참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밀고 나가고요. 밀고 나가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미 1800에서도 끈끈하게 선임력으로 버텼던 거림이었기 때문에 뭐 이때도 비교가 되죠. 찬란한 날 여유있게 이겼던 마필입니다. 오촌복이. 이번 경주는 거리 부담 줄이면서 1600m 레이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1600은 선행 선입형 마필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리입니다. 1600m 레이스. 그리고 또 내측 게이트가 엄청나게 유리하죠. 그 미세한 차이. 경마는 코차 대결입니다. 코차 대결. 이 출발과 동시에 미세한 차이가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노림수는 바로 1번 오촌복. 그래서 이제 안고 간다면은 추입대기로 갔을 때는 4번 영웅대마를 뺄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내용 있는 마필이 바로 7번입니다. 바디스타. 바디스타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좀 약점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상황에 따라서는 무빙 작전도 되고요. 선입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추입으로서 이번 경기의 경쟁력을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마필이 7번 마필이고 내용이 있습니다. 7번 마필. 이 마필도 안고 합니다. 그래서 7경주는 핵심은 이거죠. 일단은 9번 마필을 인정을 하되 이외의 마필은 싹 다 느린 마필들입니다. 추임마들.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필이 1번입니다. 오촌복. 그리고 주목할 마필은 4번과 7번인데 7번 여러분들 필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9번을 축을 해서 1번, 7번, 4번을 저는 노리고 들어갑니다. 9번 축에 1번, 7번, 4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뭐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명칭부여 경주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일반 경주입니다. 일반 경주. 그냥 4등급의 일반 경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8경주는 제가 볼 때는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방 공략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8경주. 저는 유력하게 보고요.
먼저 말이 외곽에는 점순위고라는 맛비 올해 루나스테이크스 대회, 코리아노크스배 대회,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 거의 뭐 즐거운 조정, 원더풀 술로, 라운포레스트 이런 맛빌들과 경쟁을 펼쳤던 맛빌입니다. 그러니까는 현 시점에서 이 맛빌이 부중이 좀 많이 늘긴 했는데 4등급에서 현재 점순위고라는 맛빌을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 맛빌이 제가 볼 때는 많아야 2뒤의 맛빌 정도? 그 맛빌 외에는 점순위고라는 맛빌이 거의 탑 오브 탑 중에 한 마리입니다. 3마리 중에 탑 3 안에 드는 맛빌이고요.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은 6번 맛빌을 여러분들 믿고 하셔도 좋고요. 6번 맛빌 축이고, 여기에 주력할 맛빌은 말이 1번 불의 날개. 제가 직전에도 이렇게 추천 적중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추입형 맛빌 중에 가장 정말 매력이 있는 맛빌입니다. 이 맛빌. 와, 저거 초반에 저렇게 뒤에 있는데 올라올 수 있을까? 올라옵니다. 그것도 1700 불량줄에서도 올라오고요. 아주 거의 꼴찌 있습니다. 늦발기미도 있고. 그런데 4코나 돌자마자 이 맛빌의 종반의 걸음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 경주 역시 저는 무조건 올라온다. 불의 날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는 사이즈 차가 좀 납니다. 6번과 1번의 한 방이 가장 유력한 그런 경주가 되고요. 이외의 맛빌 중에서는 5번 메타블레이드. 그래도 메타블레이드도 점순이고랑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배라든가 코리아노크스배를 뛰었던 맛빌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이외의 맛빌 중에서는 바로 9번 클럽D. 근데 클럽D는 저는 솔직히 인기순위 대비해서는 이 맛빌의 임팩트는 좀 약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등급에서는 여전히 검증이 좀 필요한 맛빌, 그런 맛빌로 분류가 됩니다. 9번 맛빌. 그래서 8경주는 간명하게 공략할 수 있겠죠. 6번 1번입니다. 6번 1번. 여기 유력한 맛빌은 5번까지만 안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끝나는 경주입니다. 6번 1번 5번. 안고 한다면 이제 바로 외곽에 있는 9번 맛빌 정도가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 맛필은 글쎄요, 환수가 되면 안고 하는데 따르면 차선책입니다. 6번을 축을 해서 1번, 5번을 노릴 수 있는 제 8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일반 경주입니다. 이거 의미 없고요. 그런데 저에 따른 의미가 있는 경주죠. 두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이 구경주 이미 분석 끝났고 이거 임팩트기 여러분께 다 오픈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자, 이 편성은 먼저 기존의 4등급, 외산마 4등급에서 일정 부분 검증된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기존마들이죠. 기존마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외산 신예 마필들이 또 있습니다. 외산 신예 마필들. 여기에 국산 마필, 경쟁력 있는 마필이 또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먼저 신예 마필은 4번 벌교태양과 5번 미스찰리가 외산 신예 마필. 2대 마필 먼저 설명드릴까요? 저는 봅니다. 세게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제가 세게 보는 마필은 미스찰리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주행사 때 이때 당시에 이 마필이 초반에 순발력 스피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바닥에서 전개를 펼쳤고요. 보시면 SNF 타임이 16초 2입니다. 거의 바닥이었죠. 그런데 양호한 주루에서 이 마필이 종반의 추진도 거의 없었습니다. GNF 타임이 12초 2. 이거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현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자제합니다. 근데 말로 제가 여러분께 다 풀어드립니다. 말로. 3분 타임이 36대. 엄청나게 마필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필들 딱 보면서 대형마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각 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필이 도입이 되면 각 조교사들 같은 경우는 마방에서는 이거는 대상경주급이다. 이 마필은 정말 잘 뛰어야 4등급 이렇게 다 대략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사이즈가. 근데 이 미스찰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대형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데뷔전을 지켜보니까 이때는 좀 아쉬웠던 게 출발은 늦었던 거 인정합니다. 근데 종발의 걸음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랬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직전에 두 번째 경기였죠. 이때 이마필이 출발은 여전히 약간의 늦발김이었는데 스피드가 엄청나게 나와주면서 초반에 중반까지 거의 선위권에서 경쟁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이 경주에서 보실 부분이 앞선에 붙었는데 뒤가 없네? 이게 아니라 스피드가 좋아졌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세영 기수의 안장 교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편성은 외산마 4등급의 검증된 마필도 많지만 이미 능력 어느 정도 드러난 마필들, 그리고 국산 마필도 능력이 좀 드러난 마필들 간의 경쟁입니다. 미스 찰리의 이런 변화라든가 이 마필의 잠재력이라면은 이거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4번, 5번 마필. 그리고 벌교태양 같은 경우는 주행사 때 초반에 늦었었죠. 이때 출발과 동시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의미 없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결론적 봤을 때 느린 마필은 아니다. 그리고 직전에 강편성에서 이 마필은 끈끈하게 중반에 올라오는 걸음이었고, 특히나 이때 당시만 해도 10번 게이트 불렸었기 때문에 전개가 좀 아쉬웠던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관건은 바로 이 마필들이죠. 악동화르고 별나라 비만데 외산마 4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 기존마가 이 마필들이고요. 그런데 전형적인 취입성의 마필. 결론은 뭐냐면 7번, 8번을 세게 보느냐, 아니면 신의 마필인 5번과 4번을 세게 보느냐. 5번과 4번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센 마필들입니다. 능력상 이미 7번, 8번은 이미 능력 드러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마필이 또 두 마리가 있는데 바로 11번 트로트케어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은 직전에도 엄청난 외곽 전개, 물론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트로트킨의 그런 선입력, 뭐 이때 당시 7월 2일까지만 해도 내용 자체 엄청나게 좋았죠. 자, 이 마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52조 마방에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가장 유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트로트킨. 변수가 있으면은 바로 1번, 2번이죠. 근데 2번 마필은 57이면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고요. 해운대 갈매기는 53.5km, 15주 만에 나오는데 이 마필은 이번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고, 나선다라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거리 1200m 레이스죠.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은 1번입니다. 해운대 갈매기. 그래서 A급이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신의 마필 두 마리를 믿는데 5번 마필은 저는 믿고 할 수 있는 축입니다. 그리고 4번, 1번, 11번. 저는 주력과 방어만 현장에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자, 5번을 축으로 해서 4번, 그리고 1번, 여기에 11번. 7번, 8번은 어차피 자력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맞비리들은 상대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은 11번이 좀 더 위에 있고요. 4번이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1번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5번을 축을 해서 4번, 1번, 11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십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시원하게 메인을 배당 노립니다. 오늘 A급 메인이고 마지막 강공략 경주가 되고요. 11경주 마지막 강공략이고요. A급의 마지막입니다. 이 경주가 세 번째 A급이고 오늘 1호 경마의 최고의 메인입니다. 편성 정말 쟁쟁합니다. 이 편성 자체.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능력평가가 되어 있죠. 능력평가가 먼저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 라운드 포인트. 라운드 포인트는 이미 57을 짊어지고도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4등급에서. 근데 이번에는 3등급 실질적인 승급전이죠. 그런데 57이면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직전에는 특별 경주였고,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승급전인데 이때 당시에 4등급에서 너무 많이 이기다 보니까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부담량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인형 마필. 파르키오스 상당히 센 말이죠. 이미 특별 경주 때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던 마필. 여기 옐로우캣 있죠? 이 마필이 오늘 마지막 경기에 나오는데 2등급 마필입니다. 2등급 마필. 그 마필을 이겼던 마필이 파르키오스. 근데 파르키오스와 마필도 빠른 마필. 초반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전력이고요. 자, 6번 퓨리오사. 이 마필도 2세 당시부터 해가지고 줄곧 대상경주에 출연했던 마필이고 그 정도로 기대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퓨리오사나 마필. 빠르죠. 선인형 마필. 거의 선의 일변도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필들이 모두 상당히 좀 빠른데 제가 이번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0번 별나라 질주입니다. 별나라 질주. 자, 이게 외산마 3등급이기 때문에 국산마 3등급, 외산마 3등급 마필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싹 다 외산 마필 중에
뭐 신예 마필인 IM장이라든가 파워빅토리 또는 승급전이 많은 메디치 울프 이런 외산 마필 중에 제가 가장 세게 인정하는 마필은 별나라 질주입니다. 별나라 질주. 별나라 질주 같은 경우는 이미 3등급에서 검증이 됐죠. 이 편성이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뭐 이전으로 돌아가면 지난 5월 달에 이게 지난해였죠.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5월 달에 3등급에서 이 마필은 준우승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공백기를 가지고 주임 심사, 그리고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때 3등급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 3등급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직전 경주 3등급 경주 57을 집어지고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무려 3등급에서 이 마필은 4번의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승급을 안 한 게 희한하죠. 거의 뭐 레이팅 자체는 거의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부담 중량은 56.5kg, 이미 57kg를 집어지고도 이 마필은 입상을 했던 마필, 검증된 마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별나라 질주에 있다는 능력은 믿고요. 두 번째는 신영철 기수의 기승. 신영철 기수가 이 마필은 3번을 기승해서 다 준우승이었습니다. 싹 다 준우승이었습니다. 3번을 기승해서 100% 오비고요. 그리고 별나라 질주는 빠르긴 한데 이 마필은 선행 일면도가 아니라 추임력도 되는 마필입니다. 올해 1월달 이 마필은 거의 호미권에 있다가 중반에 역전했던 모습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라운드 포인트, 파르키우스, 퓨리오사 이런 마필들은 제가 안고는 갑니다. 안고는 가는데 선행이 우선시 돼야 되는 대부분의 마필들.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마필은 별나라 질주. 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고점이 좀 변수긴 한데 GM사 테크놈이 좋았고요. 만약에 이 마필이 준비가 안 됐다면은 굳이 신영철 기수를 기승시킬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믿어 심찮습니다. 오늘 메인의 강력한 누림수는 10번 별나라 질주. 항상 마필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믿고 하는 게 정말 편하고 믿음이 갑니다. 10번 마필 믿고요. 이외 마필 중에서는 뭐 1번, 2번, 6번을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발이 3번 장비무지개인데 장비무지개라는 마필도 부담 중량 때문에 이 마필을 한풀 꺾인 마필입니다. 직전에 3등급 경주 승급전에서 55kg 만만치 않았던 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빼줬죠. 전개는 선입전개, 선두가압이 불가피한 데 선입전개라면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이고요. 누림수는 10번. 10번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10번의 기본에 축을 해서 뭐 우선전을 제가 현재 최종적으로 압축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게이트 순서대로 본다면 1번, 2번, 3번, 6번 이 마필들은 가능권입니다. 10번의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포인트는 10번을 축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2000m 레이스. 자, 오늘 유종임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준비된 좀 많지만은 자신있게 준비된 경주들이기 때문에 6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강축이 있습니다. 축 인정의 2위권이 접전인 경주를 보여주고요. 좀 더 약간의 임팩트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임팩트 있게. 먼저 바로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 울트라 갤럭시입니다. 울트라 갤럭시. 자, 이 수준이 엄청나네요. 직전에 이 너트플레이 용암 보스. 이 편성은 일간 스포츠의 대상 경기였는데 뭐 제가 볼 때는 2등급 수준은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 루킹구시로 마필도 이겼었죠. 그리고 너트플레이 용암 보스, 나올 스나이퍼, 금세다까지 만만치 않았던 여건에서 이 마필은 나름대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자, 4번 울트라 갤럭시 일단 이번 경기 인정하고요. 여러분들 특히 또 제가 팁을 들어보면 51조에 물론 문세영 기수는 어느 마방의 기승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51조는 엄청나게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정말 오차 없이 한번 성적을 내야 되겠다. 그럴 때 특히나 많이 기승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관건인지 2위권인데 저는 일단은 이번에 킬을 주는 마필은 말이 7번 옐로우캣입니다. 옐로우캣. 간편하게 봤을 때, 간단히 봤을 때는 옐로우캣은 5월 14일 날 단거리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특별 경기 3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KNB 대상 경주 때 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제주특별자치도시사회 때 역시나 6등을 하면서 잠재력을 인증해서 맞배.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 8월 달에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 마필은 이번에 또 나오는 마필인데 스카이돌프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옐로우캣.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추임력이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 마필을 믿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안장이 좀 더 뭐 탄탄해지는,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라든가 뭐 빅토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신영철 기수라든가 이런 기수들이 만약에 탔다라면은 저는 좀 더 세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김태희 기수의 안장에 게다가 최근에는 예전 대비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2000m 레이스 단순하게 이 마필 추임력이 좋다 무조건 되겠다, 자 이런 선입견은 쉽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스카이 돌풍한테도 1kg는 덜 짊어지고도 이 마필은 김태희 기수가 계속해서 졌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인규순위 1위였죠. 그 스카이 돌풍이 외곽에 있습니다. 바로 이 10번 스카이 돌풍 52kg를 짊어졌는데 이때와 동일한 부중이죠. 52kg, 얘 51kg. 저는 7번 마필은 과감하게 배제합니다. 자, 주목할 마필은 8번 루킹구스 이미 2등급에서 검증된 전력이고요. 직전에는 물론 이제 초반에 빠른 마필은 아닌데, 자 추입 경쟁력으로 한다면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루킹구.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스카이돌프 인정이고요. 항상 저평가를 받지만 바로 이 별나라 신사는 마필, 제가 이때 9월 3일 제 강공략이었죠. 축이었습니다. 정말 3위에 그치면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직전에도 뒤늦게 누추입으로 4위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51조 마방에 현재 4번 마필과 11번 동반전인데 이거 동반 입상 됩니다. 같이 강공략 동반 입상 되고요. 이외의 마필 중에 유일한 복병은 바로 3번 그레이캣. 이 그레이캣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보면 아는데 이 마필은 저는 능력에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루킹굿, 옐로우캣도 그레이캣이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단 호전이 돼야 되고요. 근데 직전 대비 일단은 감량을 또 받았죠. 이 마필이 괜히 58, 57.5kg를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센 마필이고, 근데 현재까지는 감량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건 현재씩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교수는 이 마필에 한 번 기승해가지고 준우승 호흡이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3번 마필. 그래서 가능권에 둘 수 있고요. 최종 판단은 현재에서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마지막 강공략은 저는 옐로우캣을 저평가를 한다. 4번을 축으로 해서 8번 그리고 10번 11번을 우선 주목하고요. 여기 3번 마필은 현장 판단에 따라서 이 마필은 좀 더 강하게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4번을 기본으로 축을 해서 8번, 10번, 11번, 3번 이렇게 마지막 11경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 자 지난주에 그런 아쉬움 여러 번 말씀드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적중으로밖에 보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여러분들도 꼭 정말 제 방송을 한번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나는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1호 경마 여러분들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초 경마네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말 경마 꼭 선전을 응원하겠고요. 저 또한 1호 경마 2, 3개월 동안 이어졌던 불패 꼭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